네, 오늘장 선전략 시간입니다. 상승분을 이내 반납하면서 코스피는 1970선을 이탈했고 코스닥도 결국 730선을 내주고야 말았습니다. 추가 상승까지는 모멘텀이 약하다라는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매도도 짙어지고 있죠. 시장 대응 전략이 시급해 보입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인베스트의 김영철 팀장, 김종효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의 매도가 확대되면서 코스피도 맥을 못 추고 있고 코스닥도 1% 이상 연일 하락세를 시현하는 건 이제는 의아하게 바라보는 상황입니다. 환율도 마찬가지로 요동을 치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도는 당분간 계속 이어지겠죠? 일단은 뭐 지금 현 상황으로만 놓고 본다면 외국인들의 급격한 수급 전환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뭐 앞선 코너 마지막 멘트가 이제 뭐 믿고 투자할 만한 뭐 구석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시장을 뭐 정확히 표현한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들 수급 상황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 쪽의 자금 자체가 지금 시장에 우호적으로 좀 작용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기 이후에 개인적으로는 수급 변화를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그러한 움직임도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사실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좀 불안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쪽에서는 사실 원화 약세 효과보다는 지금 환율의 환차손에 대한 부분들을 더 민감하게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의 흐름들을 놓고 보더라도 아시아 이머징 쪽에서 뭐 주식 쪽에서는 한 5주 연속 그리고 채권 쪽에서는 3주 연속 자금이 빠져나가고 그게 이제 신흥국으로 한 6주 연속 그러니까 신흥국이 아니라 이제 선진국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환율에 민감한 이제 뭐 한국이랑 그다음에 이제 대만 증시 쪽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부분들이 뭐 급격하게 이제 좀 돌아 나올 가능성은 쉽지는 않다. 뭐 그런 힌트를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은 뭐 대부분 국내 시장이 돌아서거나 아니면 꺾이는 시그널을 만들어주는 건 외국인들 선물 포지션이 먼저 구축된 다음에 이제 뭐 현물 쪽에서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외국인들 선물 쪽 움직임들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어제 사실 뭐 장중에 한 1,500개 정도까지 매도가 나왔다가 현물 동시호가 들어가기 전에 한 1,070개 정도였는데 마감에 한 1,000개 정도를 돌려 세우긴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러한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좀 매수로 전환되는지 이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머징의 자금 이탈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다. 외국인의 매도 포지션 변화에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이머징 마켓에서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고요. 위안화 변화에 민감한 대만 시장, 우리 시장에 공이 동반 매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뭐 여러 번 언급드렸습니다. 뭐 며칠째 좀 똑같은 얘기 드리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확실한 그 태도 변화가 나타나기 이전까지 뭐 시장에 대한 관점은 저는 뭐 동일하고요. 뭐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의견,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시장의 대형주 삼성전자가 흔들렸습니다. 신제품 출시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연저점을 기록했고요. 투자 확대 소식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도 3% 이상의 하락세를 시현했습니다. IT주들 이제 해결책이 없는 건가요? 사실 이제 뭐 IT주들 같은 경우에 앞서도 이제 좀 말씀드렸지만 환율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같은 경우에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선이 돼야 되는데 네. 그 부분들을 지금 뭐 시장에서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 얘기를 해보면 사실 지난 주말에 이제 언팩 행사를 했는데 그게 이제 언팩 행사인지 아니면은 언플 행사인지 모를 정도로 뭐 기사로는 뭐 스펙으로는 뭐 전작을 띄워놓고 뭐 아이폰을 따라잡겠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실상은 뭐 시장에서는 그런 반응이 나오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그만큼 뭐 뛰어나게 시장을 뭐 뛰어넘는 뭐 혁신적인 기술이 들어오지도 않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멘텀이 좀 부족해서 외국인들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중요한 부분들은 삼성전자가 좀 애매한 위치에 좀 짜여져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옛날에 이제 뭐 이건희 회장이 이제 뭐 샌드위치 경제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삼성전자가 그렇게 완전히 들어간 상황인 것 같은데요. 로열티 부분에서는 애플을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가격 경쟁력 부분들에서는 중국 로컬 업체 특히나 이제 샤오미 부분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지 않았나. 뭐 사실 중국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에도 뭐 샤오미 그다음에 화웨이 그다음에 이제 뭐 애플에 이어서 한 4위 한 5%에서 7%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뛰어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갤럭시 S6가 거의 실패작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 나온 것뿐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랑 소통을 하면서 화면을 넓게 만들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사실 그나마 교체형 배터리를 사용하면서 그쪽의 수요마저도 무시
무시하면서 그걸 일체형으로 애플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세컨티어 전략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애플을 뛰어넘기는 사실 쉽지는 않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모멘텀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 쪽 보면은 앞서 이제 뭐 화면으로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1 이평선이랑 200일 이평선이랑 500일 이평선 데드가 나왔거든요. 이 흐름들이 좀 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 뭐 반도체 쪽도 쉽게 돌아 나오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멘텀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가격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한다라면 삼성전자는 100만 원 이하에서는 저는 뭐 분할로 충분히 매수할 만하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사실 가격적인 논리나 아니면 업황적인 논리보다 외국인 수급이 제일 잘 맞는 종목입니다. 3거래일 연속 강하게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추세적으로 매수가 들어갈 때는 따라서 하면은 거의 먹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 하이닉스는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IT 부분 쪽에서는 와이솔 정도를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일하게 중국 로컬 업체 소우필터 관련해 가지고 로컬 업체 쪽으로, 중국 로컬 업체 쪽으로 밴더를 넓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부품 쪽에서는 와이솔 하나 정도를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환율 효과를 기대하기 이전에 경쟁력 강화가 우선시 되어야 되고 100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해 볼만 하다. 그 안에서 유망주로는 와이솔을 IT 중심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시장 전략을 좀 세워봐야겠습니다. 시장 8월도 여전히 매물 못 추고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어떻게 투자자들은 대응을 해야 될지, 또 그 안에서 매수해 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하나 꼽아주시죠. 사실 뭐 지속적으로 좀 보수적인 전략, 그리고 뭐 공격보다 방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네.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이제 종목은 제이 콘텐츠인데요. 최근에 이제 뭐 그나마 시장에서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는 게 컨텐츠 업종이 이제 뭐 대한 투자의 성격으로 조금 뭐 환율 부분들도 민감하게 좀 작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제이 콘텐츠를 좀 보고 있다. 이 앞에 이제 뭐 CJ ENM이었는데 뭐 실적 발표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새로 뭐 제이 콘텐츠 정도는 현 수준에서 접근이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메가박스 지분 인수를 통해서 이제 영화관 쪽으로도 이제 추가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고, 비용, 그러니까 그 적자가 나는 사업 부분들을 좀 떨궈내는 그런 흐름들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JTBC의 최근에 이제 뭐 예능 콘텐츠들이 상당히 이제 좀 시장에서 좋은 반응들을 지속적으로 좀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좀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관심 정보는 제이 콘텐츠 정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 전체적으로는 보수적인 의견을, 그리고 개별 모멘텀을 갖고 있는 제이 콘텐츠를 유망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위젠비스트의 김영철 팀장, 김종효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